안녕하세요. 이뮤노믹의 파이프라인 설명을 들어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소좀입니다. 램프백스의 L이 리소좀을 나타내는 단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뮤노믹은 수지상세포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리소좀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수지상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리소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이뮤노믹의 파이프라인들이 친숙해질 겁니다. 바로 수지상세포가 항원을 포식한 다음에 리소좀에서 분해한 뒤 펩타이드 조각을 MHC 클래스 2에 얹어서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수지상세포와 리소좀이 만나는 지점인 겁니다. 설명을 읽어보면요, 수지상세포와 같은 항원제시세포 APC는 세균을 파고섬에 싸서 세포 내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엔도섬은 저번에 공부해봤는데요, 파고섬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엔도섬과 파고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포는 소낭이라고도 하죠. 비눗방울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낭은 어떻게 동그랗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인지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록색 머리는 하이드로필릭 헤드라고 해서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수가 한자로 물수자죠. 물과 친하다는 뜻의 친수성입니다. 친하다는 건 잘 섞인다는 것이죠. 물 분자와 쉽게 결합되는 성질을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을 보면 하이드로포백 테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노란색 꼬리는요, 소수성입니다. 친수성과 반대겠죠. 물 분자랑 친하지 않습니다. 물 분자를 싫어하죠. 그래서 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해가 갑니다. 노란색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을 피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머리를 들이댑니다. 그렇게 이중막이 형성됩니다. 밖에도 물이 있고요, 안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이 닿는 곳은 초록색 머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노란색은 물을 싫어해서 저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런 게 소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 이야기했던 리소좀, 엔도섬, 파고섬이 등장합니다. 전부 소포입니다. 그리고 이 소포는 알고 보면 세포의 세포막과 구성이 동일합니다. 세포도 이렇게 생긴 것이죠. 소포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세포 안에 세포가 하나 더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크기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죠. 이제 파고솜과 리소솜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세균이죠. 수용체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세포 내부로 들어옵니다. 이때 형성되는 게 파고솜이죠. 박테리아가 막에 둘러싸여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뻔한 전개죠. 리소솜이 이 파고솜과 결합하면서 세균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을 해치우는 거죠. 그림을 하나 더 보면요, 세포막 외부에 빨간색 솔리드 파티클이 있습니다. 저런 거 청소해줘야 할 겁니다. 저게 세포 안으로 막에 감싸져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걸 파고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곧 리소좀과 결합해서 분해되겠죠. 이렇게 외부의 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걸 세포 내 이입이라고 합니다.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죠.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세포 내 섭취라고도 하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엔도사이토시스는 무엇이고 파고사이토시스는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원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엔도라는 건 인사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세포라는 뜻이죠. 오시스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가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파고사이토시스도 세균 같은 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맞습니다. 엔도사이토시스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파고사이토시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고사이토시스는 엔도사이토시스이기도 한 겁니다. 세포 안으로 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파고는 뭘까요? 1인, 먹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고사이토시스는 세포를 먹는 과정인 겁니다. 매크로페이지에 등장하는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죠. 어시스도 사실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포 자살을 뜻하는 아포토시스와 네크로시스도 오시스로 끝나죠. 프로세스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항원제시세포 APC 수지상세포는 외부의 적을 일단 잡아먹습니다. 이를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1인셀이라는 뜻이죠. 외부 물질은 소포에 쌓여서 수지상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를 파고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곧이어 리소솜과 결합하면서 분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해가 되고 남은 펩타이드 조각 일부를 항원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MHC 클래스 2에 얹어서 제시를 하는데요, 바로 헬퍼 T셀이 이를 인식합니다. MHC 클래스 1은 킬러 T셀이 인식하고요, 헬퍼 T셀이 인식하는 MHC 클래스 2는 모든 세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식세포나 비세포 같은 특정 면역세포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당연히 수지상세포도 MHC 클래스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MHC 클래스 2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항원제시세포
EPC라 부릅니다. 어떤 식으로 항원 제시를 하는 걸까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할 겁니다. 그 물질은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지게 됩니다. 이걸 세포 내 이입이라고 말하죠.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엔도솜으로 세포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리소좀과 융합하면서 분해 효소들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짧은 펩타이드 조각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조각이 MHC 클래스 2와 결합해야 하잖아요. 이 MHC 클래스 2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리소좀의 막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죠. 엔도솜과 리소좀이 융합하면서 외부 물질은 분해되고 마치 리소좀의 막에 있던 MHC 클래스 2와 펩타이드 조각이 결합하게 됩니다. 이제 빵에 소세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세포 밖으로 내보이면서 항원 제시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리소좀은 다시 세포막의 끝으로 갑니다. 그렇게 원형 질막으로 가서 융합하게 되면 비로소 MHC 클래스 2가 세포 밖으로 나타나면서 항원 제시를 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원형 질막은 세포막을 말합니다. MHC 클래스 2를 인식하는 건 킬러 T셀이 아니라 헬퍼 T셀입니다.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는 헬퍼 T셀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헬퍼 T셀은 TH1과 TH2로 나뉘죠. 이에 대해서 다룰 건 아니고요. 항원 제시 세포가 세포 내 이입을 하는 건 우리 몸에 없던 외부의 항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포 밖에 있는 거는 전부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하고 항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 몸의 조각들도 수지상 세포한테 잡혀 들어가서 분해된 뒤 MHC 클래스 2에 얹혀서 항원 제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찌꺼기가 되어서 떠돌던 그런 나의 단백질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헬퍼 T셀이 우리 몸을 적군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T세포가 분화될 때 이미 나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들은 제거가 됩니다. 피하 식별을 못하는 T세포는 미리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의 면역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조각을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해도 헬퍼 T셀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나 자신을 공격할 T셀들은 전부 제거해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펩타이드를 인식하는 T세포를 모두 죽여놓는 것을 음성선택,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이유로 실수를 해서 네거티브 셀렉션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피하 식별을 못하는 T세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제거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 시작됩니다. 수지상 세포가 우리 몸의 조각을 항원 제시했는데 헬퍼 T셀이 그걸 적군이라 인식하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수지상 세포는 MHC 클래스 2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 T셀에게 항원 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원 제시 세포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물질을 분해해서 항원 제시를 하려면 외부의 물질을 먼저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겠죠. 이런 작업이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요. 파고사이토시스는 이런 엔도사이토시스의 일종입니다. 엔도는 아니란 뜻이고 사이토는 세포라는 뜻이고 오시스는 프로세스라는 뜻입니다. 세포를 안으로 들이는 프로세스를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파고는 eating, 먹다는 뜻이고 사이토는 세포라는 뜻이고 오시스는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는 세포를 먹는 프로세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포 안으로 물질을 끌어들여서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가 전부 모였습니다. 수지상 세포와 리소좀의 관계는 무엇이냐? 수지상 세포가 외부의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리소좀이 기다렸다가 들어온 파고솜과 융합하면서 분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해가 끝나면 펩타이드 조각이 탄생하죠. 이 펩타이드 조각을 마치 리소좀의 세포막에 있던 MHC 클래스 2에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리소좀은 다시 세포막으로 가서 세포막과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MHC 클래스 2가 세포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항원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